시작하겠습니다. 네, 테마 이제 14번 이제 표현 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테마 13번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를 봤었는데, 이 표현 대리는 일단 체계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를 봤어요. 우리가 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을 했는데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걸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개념 확인하실 때 이 무권 대리라는 것은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은 한 거예요. 내가 대리냐 라고는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현명도 하지 않았다면, 현명도 안 했다는 건 자기 이름으로 남의 걸 팔아먹은 거죠. 그럼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랑 무권 대리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한 것을 권리자가 추인해 주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우리 지난 테마에서도 봤었죠. 언제부터 유효냐가 중요해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권리자가 추인했다면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틀려요.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보는 거지 소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은 의미의 광의의 무권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 대리와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 테마에서 공부한 게 협의의 무권 대리고, 이번 테마에서는 표현 대리를 보는 거야. 표현 대리는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약칭이에요, 약칭. 권한을 넘었다고 해서 월권 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멸권 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무권 대리인데 왜 구별을 하냐면,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부해 왔는데, 이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를 바로 표현 대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무권 대리인데 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소위 법정 외관 책임이라고 부르죠. 외관. 겉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예전에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리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외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 소위 본인의 외관 작출 책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정 외관 책임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요. 조심하실 점은 오로지 직접 상대방.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보면 계속 이렇게 갑을병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병. 그러면 표현 대리 주장을 본인이 할 수 있느냐, 무권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 전득자가 할 수 있느냐, 모두 못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한다? 오로지 직접 상대방 병만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원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바꿔서 말하면 본인의 일정한 희생하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아니, 대리권 없는 걸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떠해야 되냐면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 요게 개념이에요. 그럼 결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외관 형성에 대한 신뢰한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이 지는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냐라고 물으면 유권 대리는 아닙니다. 무권 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판례가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느냐? 포함될 수 없죠.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야? 무권대리에 속한 거야.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손해배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배상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손해액을 깎아주는 게 과실상계인데 이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거지 금전적인 배상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강행규정에 위반되었대요. 그럼 무효라는 거죠.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적용되면 성립되면 본인이 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강행규정에 위반되었는데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나오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이게 표현대리에 대한 총설적인 개념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험에서는 이 판례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보죠. 자, 핵심 내용, 개념 지금 설명드린 내용 나왔죠? 그래서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이 제3자는 오로지 상대방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성질은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면 추인하는 거지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요. 상대방은 최고 철회 무권대리니까 할 수 있고 자, 2번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죠.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한다.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면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감경될 수는 없다. 즉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5조 표현대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수험상으로는 125조, 126조, 129조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26조예요. 129조는 사실 뭐 볼 것도 없고요. 126조 그리고 125조는 가끔 이제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 125조는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본인이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거예요 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에 통지를 한 거예요.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줄 거니까 원하면 을이랑 거래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을은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대리권 수여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믿고 선의무과실이에요. 본인의 말을 믿고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랑 거래한 거지만 누가 책임을 져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닌데 왜 준다 그랬어? 네가 책임져. 이게 125조예요. 물론 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통지는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통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그 문면에 꼭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대리인임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걸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반드시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이 무권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무슨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갑과 을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필요한 건 월권대리, 126조 표현대리야. 126조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잖아요. 그럼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는 거니까 갑과 을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되지만 125조에서는 그런 관계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병이 아니라 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죠.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그 범위 내에서 했어야 한다. 범위 내야 되고요. 범위 넘어가면 월권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5조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건 표현대리에서는 126조예요. 자, 126조는 따로 좀 볼게요. 협의 무권대리는 우리 유동적 무효라는 거 아까 보셨고, 월권대리는 이런 거죠. 일단 최소한의 요건은 을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야, 나 등기 좀 해주라, 내 부동산 미등기야 라고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요, 하라는 등기 신청은 안 하고 집을 넘겨버렸어요. 대물변제나 매매로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얘는 대물변제나 매매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근데 얘는 뭐는 있었어요?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었는데 그 권한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럴 때 지는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확인하실 점, 등기 신청 권한이라는 건 공법상의 권한이에요. 등기 신청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등기소 가서 해야죠. 공법상 권한인데, 대물변제라는 건 사법상의 권한이죠. 그러면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권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히 달라도 권한이 넘어갔다면 월권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본대리권 안에 공법상 권리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포함된다. 그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권. 그리고요, 법정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보냐면 일상가사 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지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그걸 넘어가면 월권 대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대리랑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좀 전에 우리 125조 봤잖아요.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는데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가면 126조예요. 그러면 126조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여기서 뭐가 기본 대리권이다? 125조가 기본 대리권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129조. 대리권이 소멸을 한 다음에 소멸되었던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소멸되었던 권한을 넘었어요. 초과했대요. 역시 126조가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기본 대리권이에요? 129조예요. 그럼 125조와 129조의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자, 그리고요, 인장을 교부하는 것도 특정 법률 관계에 기초한 거면 대리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장이 아니라 인감 증명서만 교부했다면 기본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거예요. 앞에 4개가 중요한 거고. 근데 대리라는 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거니까 단순한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표현대리라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현명. 만약에 현명을 안 하면 그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 갑이을한테 나 돈 좀 빌려다 주라.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 건물 저당 잡혀서 돈 좀 빌려와라 라고 각종 등기 서류를 준 거야. 그러면 을이 그 서류 받아서 저당 잡히라 그랬더니 집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권한이 초과된 건 분명하죠. 월권대리 문제가 생길 거야.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돈 좀 빌려와라 라고 저당을 잡히라고 했는데 얘가 그 서류를 받아서요. 일단 뭐부터 했냐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거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집을 팔았다. 그럼 팔 때 누구 이름으로 판 거죠? 자기 이름으로 판 거죠. 그럼 뭘 안 한 거야? 현명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핵심어는 이거네요. 이거. 자기 명의로 일단 등기하고 팔았다면 그건 무권리자 처분행위지 무권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126조가 성립할 수 없는 건 현명 안 했기 때문이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었어야 되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선의무과실이 한다는 건데 중요한 점은요.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이에요. 언제가 기준이냐면 대리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만약에요. 병이 을이랑 계약을 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선의무과실인데 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리권이 없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에 알게 된 건 꼬드기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상관없다. 언제만 몰랐으면 된다. 계약 시에만 몰랐으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126조 표현대리고 가장 표현대리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요건이요. 의의는 보셨고 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죠. 기본대리권 없는 월권대리는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임의대리권 당연히 인정이 되고 법정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일상가사대리.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공법상 대리권, 등기 신청이죠. 등기 신청. 이런 것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복대리도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아까 보신 거죠. 125조인데 표시된 범위를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126조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본대리권은 있었으나 권한 밖에,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거죠. 조심하실 점, 그 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대리권이 있는 애가 대물변제한 경우에도 공법상 대리권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월권대리는 성립하고 정당한 이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고요. 언제가 기준이다?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첫 번째 보세요. 기본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월권이라는 말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기본대리권은 대리라는 건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거니까 단순한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2번 대리행위, 현명을 안 했대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죠. 기억은 참고로 보시고 니은에 보시면 니은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담보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뭐 했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이게 핵심어라고 했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했다면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자기 이름으로 판 거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고요.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면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강행법규 위반. 토지거래 허가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이건 무효예요. 그런 표현대리가 나올 수 없고요. 그럼 이건 뭐 하나의 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강행법규예요. 받지 않는 바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판례 보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 자,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뭐 멸권대리는 참고로 안 보셔도 상관없죠. 옛날엔 대리권이 있었는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었던 거였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되고, 그럼 조심하실 점은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 수권 표시잖아요. 그럼 대리권 수여라는 말은 어떤 대리에서만 나오냐면 임의대리에서만 나와요. 그럼 125조는 법정대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데 126조 월권대리하고 129조 멸권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갑은 을에게 자신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했어요. 근데 을은 토지를 병에게 뭐 했대요? 매도했대. 담보자피라 그랬더니 매도했다. 권한 초과의 무권대리행위가 발생한 거죠. 옳은 것은 1번.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죠.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직접 상대방 병. 얘가 주장하는 거고요. 본인이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뭐 나왔어요? 과실상계 안 됩니다.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대요. 누가? 상대방이. 그럼 상대방이 알았다, 무권대리를 알았다, 몰랐다라고 나오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라고 했죠. 알았으니까 철회가 나왔네. 철회는 안 됩니다. 뭐는 되고요? 최고는 가능하고. 4번. X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었대요. 근데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확정무효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행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따라서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틀렸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했대. 그러면 이건 뭘 한 게 아니죠? 현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 현명을 안 했다면 병은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건 뭐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성립할 여지가 없다. 5번이 옳은 질문. 자, 2번. 표현대리에서 옳은 거예요.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통지했대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통보가 있었죠. 그러면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자와 통보받지 않은 사람이랑 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125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통지받은 사람이 행위를 해야 125조라고 했고 2번. 과실상계 또 나왔네. 과실상계는 안 돼요. 3번.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 본 거 129조가 성립했고 소멸되었던 권한을 넘어가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4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다. 자, 그럼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죠.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5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자, 그다음에 예상문제 1번 보세요.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될 수 없어요. 2번, 법정대리권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렇고요. 3번, 또 과실상계 나왔죠. 과실상계 안 되고 4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이 안 되죠. 동종유사 필요 없다고요. 기본대리권과 행사권한은 완전히 이질적이라도 상관없다. 5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 대리인 이런 표현 안 들어가도 되고요. 대리권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허락, 묵인한 경우에도 다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럼 옳은 지문은 2번이네요. 자, 2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죠. 기본대리권은 모두 포함한다. 복대리 다 들어가죠. 일상가사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되는 건 아니고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 대리인의 권한 유월이 권한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권한 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권한 넘어 행위를 했다. 그게 예를 들어 형사상으로 횡령이든 또는 배임이든 범죄가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권한 외의 행위를 했다면 126조는 별개의 문제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권한을 넘어서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했다. 공법행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사법행위해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자기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를 한 후에 팔았대요. 자기 명의로 등기했대. 그러면 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판 거야? 자기 이름으로. 따라서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리 파트를 전부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테마 15 법률행위 무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